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기초이론 문학 시간이에요. 자, 문학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문학에 이제 제가 10년 동안의 기출 분석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갈래에서 이제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직접 눈으로 봐야 알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뭐 10년치를 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지만 그걸 다 실기에는 너무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9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2년까지 뭐 시, 소설, 뭐 극, 뭐 수필 이런 파트에서 어떤 작품들이 나오는지, 대표 작가의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했던 건 이렇게 기출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출제가 됐던 작품들도 또 다시 출제가 될 수 있는가, 요거랑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고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에서는 이제 요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보게 되면 자, 19년부터 22년까지의 문학 기출 분석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19년도의 흐름을 보면요. 자, 윤은길 그러면 사실은 작년 이제 수능에 윤은길의 작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홉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는 고1 교육과정에 실려 있는 소설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내용이, 그러니까 소설 같은 경우에는 자, 내용이라는 건 뭐냐면 인물, 사건, 배경 관련돼서 그냥 인물끼리 어떠한 사건이 있냐, 인물의 마음이 어때, 심리가 어때, 태도가 어때,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읽기만 하면 풀 수 있는 이런 유형이 내용 이해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립신문 최돈성이라고 나왔는데, 독립신문에 이제 실려있는 이런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볼 수 없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그냥 단순 내용일지, 쉽게 말해 독서식으로, 비문학식으로 읽어주시는 문제 유형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김영랑 단 30년대 대표 작가죠. 근데 보통 김영랑은 울림스토리의 사용, 음악성을 중시하는 순수시를 많이 쓰는데 독일차고는 김영랑이 무슨 시예요? 저항시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제강점기이다 보니까 저항시나 순수시나 이렇게 두 갈래로 크게는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저항시가 출제가 됐고, 자, 이럴 때 자, 요런 유형이 조금 어려우시지 않을까. 왜냐면 이 작품에서의 화자의 정서하고 유사한 시조를 골라라 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산 바라보며 직방석 내지 마라 내 언제 무시나요. 자, 흥망이 유수하니, 자, 여기 있는 이 작품들은 다 교육과정에서 뭐 되게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는 작품일 뿐더러 너무나 유명한 대표 시조 작품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양산 바라보며 있을 때 얘 주제 화자의 정서가 뭔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방석 내지 마라, 자연치나 이거 수양산 수양대군 이런 식으로 지조와 절개. 자, 내 언제 무시나요? 황진이 이별에 정한, 흥망이 유사 흥하고 망하는 게 유한하다라니까, 인생무상 이런 거. 자, 그럼 이런 걸 어떻게 다 알아요? 자, 잘 보세요. 22년까지 보게 되시면 시조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갈래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내용상으로 나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하면 연결돼서 되게 쉽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19년 국가직 7급이었고, 자, 국가직 9급을 보면 이강백, 자, 그쵸, 실험극, 서사극의 대표예요. 그래서 이강백은 이제 뭐 결혼이라던가, 뭐 파수꾼이라던가, 중에 뭐 알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대표작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파수꾼이 실렸고, 자, 이렇게 작품 전체 감상이라고 나와 있으면, 자, 이거는 뭐 전개 방식이나 뭐 수사법이나 뭐 화자의 정서, 심리, 태도 뭐 이런 거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전체 감상 뜨면 가볍게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 기억해 보시면 국어 시간에 이렇게 필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여기에서 화자 이 인물의 말하기 방식이 이런 거였어라고 간단 필기를 하고, 배경에 대한 것도 있으면 간단 필기를 하고, 그 다음에 파수꾼 하면 떠오르실 거예요. 뭐 딸기라던가 팻말이라던가 이렇게 상징적인 이런 소재의 의미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는 공부하는. 근데 이제 괄호를 치고 내용일치라고 적혀 있는 건 뭐냐면, 자, 작품의 전체 감상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내용만 낸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사법이나 표현 기법이라던가 전개 방식, 서술 방식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내긴 했는데 그 중에 내용 일치가 주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박인로의 누앙사, 조선 중후기 가사의 대표는 박인로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대표 작가랑 대표작들이 줄을 이루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뭐 시어의 역할의 상징적인 의미 같은 거, 그다음에 신동엽, 60년대 우리가 현실 참여 시인의 대표죠. 김수영과 신동엽. 그래서 근데 작가는 대표인데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땅? 이거는 그렇게 대표 작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작품의 근데 전체 감상이라고 해서 내용이랑 전개 방식 이런 걸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소설의 특징 같은 경우를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막 엄청나게 암기할 게 많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처음 보는 낯선 작품들도 소설을 이렇게 감상할 수 있는 분석법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 시간은 조금 들여야겠지만 내가 모르는 게 나왔을 때 그렇다고 뭐 엄청 어려운 난이도라던가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아요. 네, 춘향전 대표 고전소설 판소리계 소설이 지금 등장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선 서술자의 개입을 물어봤어요.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건 사실은 서술상의 특징을 말하는 거죠. 자, 소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나요? 시점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자의 개입 찾는 거. 서술자 개입은 그러면 어떻게 찾는 게 빨라요? 어찌 뭐뭐 하랴 이런 서류적인 표현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던 작품들이 또 나오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자, 황순원의 목넘이 마을의 개, 당연히 유명한 작가의 유명한 작품이에요. 작품 전체 감상 이렇게 뜨고, 자, 국회식은 어떤가 봤더니 어부가 이연봇 완전 대표작이죠, 그죠? 강화안정의 대표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화자의 정서에 놓고 유교적인 이념이 드러난 구절이 어디냐라는 거. 그러면 유교적인 이념 그랬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는 충, 또는 효, 또는 렬, 지조와 절개 이런 걸 말하는구나. 이게 이제 떠오르셔야 되고, 그래서 어부단가가 실렸어요. 그래서 임금님을 생각하는 유교적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게 대체 어디냐라는 거. 그럼 이거는 간단하게 이 작품을 공부했을 때 우리가 어부단가 그러면 유교 플러스 도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공부하시면 금방 풀 수 있는 박목월. 가정이라는 시는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되게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 있던 그런 작품인데 시어나 식구의 이런 의미. 그래서 이런 것도 출제가 됐고, 자, 이제 눈여겨볼 게 뭐냐? 파수꾼의 이강백의 파수꾼. 근데 여기에 국가직에서 있을 때 국회직에서도 뭐다? 출제가 되었다. 한마디로 내가 시험을 보려는 직렬에서만 출제가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강백 소재의 의미와 역할. 그래서 이때는 전체 감상 내용이 유형이었다면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뭐 딸기나 팻말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의 의미와 역할 같은 게 나왔다는 거. 자, 윤동주 일제강점기 저항시의 대표입니다. 또 다른 건 당연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표현 기법, 수사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조하고 역설. 그럼 우리는 표현 기법이나 수사법은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인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를 배운다거나 이럴 때 표현 기법 및 발상이라던가 수사법은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작품에서 이건 이거야 라고 그 작품에 있는 수사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요. 윗줄에 쳐져 있을 때 이거는 무슨 법이야 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작품을 딱 띄웠을 때 그 작품의 주된 수사법들이 있어요. 대표 수사법들. 자, 그럴 때는 이제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낯선 작품을 가지고 수사법을 물어봤다. 그러면 내가 공부한 이론을 바탕으로 찾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조라는 건 당연히 긍정과 부정, 뭐 서로 반대되는 상반된 개념이 이렇게 나오면 대조, 대립적인 시어의 활용이 되는 거고, 자, 역설과 반어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죠. 자, 역설이 뭐예요? 역설법? 자, 역설법은 문장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뭔 소리야? 문장에 모순이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죠.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랬을 때 찬란한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슬픔은 어때요? 안 좋은 거죠. 슬픈데 찬란한 슬픔, 긍정과 부정이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이 역설법이에요.
자, 지금은 제가 오늘 수업을 준비한 건 이런 작품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런 작가들과 이런 작품들 갈래별 이런 걸 공부하셔야 돼요 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려고 일단은 기출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역설 같은 거는 이제 본 수업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봐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림별곡 같은 경우에는 경기체가의 대표인데요. 사실은 한림별곡은 1장, 2장, 8장만 사실은 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학에 출제되는 확률은 굉장히 현저하게 낮습니다. 근데 한림별곡 출제가 됐고, 근데 역시나, 한림별곡은 말하는 게 그렇게 크게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기체가야, 양반을 과시하는 작품이야, 그런 갈래야, 이것만 알았으면 풀 수 있게 문제를 냈어요. 굉장히 겉핥기식이죠, 그죠?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림별곡이 나왔다고 해서 거기 한림별곡에 이런 내가 전체를 다 공부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의 날개 당연히 대표 작품이고 전체 감상. 그래서 대표 이런 소설들이 나왔을 때는 보통 작품의 전체 감상들을 많이 띄우는 것 같아요. 네, 전우치전 얘도 당연히 3학년 수특이나 수학에서 많이 나오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인물의 태도인데 이렇게 한자성어 문제. 자, 또 하나 눈여겨볼 거. 우리가 한자성어가 출제가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대부분 매년 출제는 어떠한 글을 준 다음에 그 글의 이런 내용과 일치하는 한자성어를 준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문학작품에서 인물의 태도나 인물의 상황이나 뭐 인물의 정서나 뭐 이런 인물의 성격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한자성어들을 연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 많이 했었죠? 어떻게 했어요? 고등학교 때. 자, 인물의 태도 이렇게 나오면 어떠한 상황이나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인물의 태도에서 꼭 한자성어로 설명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싸리 문학을 공부하실 때 인물의 태도 관련돼 있는 거 요런 거야 라고 했을 때 이제 한자성어를 바로 넣어주는 거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이생규장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황, 이제 그 문장마다 인물이 처한 상황 이런 거에서 한자성어가 굉장히 빈번했던 작품이 이생규장전 같은 작품이에요. 그런 거 이제 공부하신다 그러면 관련 있는 거.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됐어요. 저는 이제 저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막 이럴 때 흥진비례 같은 거 막 나온다던가.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같이 공부하는 걸 추천드려요. 한자성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문학작품에서 굉장히 80% 이상의 그 출제율을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공부하실 때 한 큐에 공부할 수 있겠구나. 세트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윤선도의 만능 당연히 대표적이고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교육과정에 많이 실려있는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얘도 작품의 전체 감상. 그럼 작품 전체 감상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전개 방식이나 이런 거 플러스 내용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윤동주 또 나왔죠. 왜? 대표 작가니까. 자, 근데 이번엔 자화상이 나왔어요. 아까는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이 나왔죠. 어디 있냐? 이렇게. 표현기법만 물어봤었는데 이번에 자화상은 작품 전체 감상. 이유가 뭐예요? 또 다른 고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화상은 보통 고1 내신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바탕이 되는 것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이제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실려있는 기본 이런 작품들 그런 거는 이렇게 전체 감상을 이렇게 출제를 하는구나라는 걸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서울시 7급, 자, 유치원의 깃발 당연히 중3에 실려있는 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같은 경우에는 황지우 시인은 80년대의 대표 저항 시인입니다. 그래서 황지우 시는 굉장히 출제가 여러 번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럴 때 이런 것들 고2 문학 교과서에 실려있고, 당연히 지금 중고등학교에 실려있는 이런 모든 작품들이 고3 EBS나 EBS 연계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출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폭넓게 공부하실 때 EBS 이런 교재 가지고 공부하신다거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뭘 넣냐? 식구의 의미를 넣는데 끼룩거리면서 자, 상시효 같은 저항시란 말이에요. 끼룩거리면서 낄낄대면서 날아가는 걸 물어봤어요. 그럼 그때는 현실에 대한 비판, 냉소적 태도 이런 거가 나올 텐데 냉소가 뭔지 모르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냉소가 뭐예요? 차가운 웃음, 썩소, 현실 비판할 때, 이게 냉소적 태도예요. 그래서 이런 핵심만 내는구나. 그러니까 공부할 때, 자, 한 3개 정도 핵심 잡아가지고,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자, 서정주의 춘향이 유서입니다. 서방님, 안녕히 계세요. 거물물로 흐르고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래서 춘향이 유서 시어의 역시는 상징적인 의미가 가장 중요했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들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표적인 나왔을 때는 짜잘하게 우리가 중고등학교 내신 대비했던 그런 거 있죠. 그런 식이 아니라 이 작품의 핵심이 뭐야 라고 했을 때 1, 2, 3, 탑 3 안에 드는 이런 애들을 가지고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시 구급차 얘는 고1 들어가자마자 무조건 핵심이 되는 시조예요. 기본. 근데 황진이께 이제 여기에선 시조 본문을 넣어라. 자, 이런 이거 보고 너무 소름 끼쳤어요. 자, 왜 소름이었냐? 아니, 어떻게 본문을 뚫을 수가 있지? 그럼 이거 본문을 다 외우라는 건가? 왜냐하면 이 황진이 시조는 그나마 나아요. 짧잖아. 근데 관동별곡 같은 거나 뭐 송미인곡, 삼이인곡 뭐 이런 애들을 구멍을 뚫어놨다 상춘곡 이런 애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뭐 국어 전문으로 해가지고 막 100점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근데 그런 문제를 좀 당황했지만 요즘에 최근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좀 안심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뭐 시조 본문에 이제 괄호를 뚫어서 거기에 들어갈 거 적절한 게 뭐야? 라는 식구 배치에 문제가 있었고요. 근데 원래 동지딸 같은 경우에는 표현 기법으로 되게 대표작이기 때문에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황진이 그러면 자, 시조에서 이제 기녀의 대표가 황진이죠. 그래서 황진이 그러면 이별의 정안의 계보를 이어받은 작가가 황진이에요. 왜냐면 이제 기생이긴 하지만 되게 천한 기생이 아니라 남친은 다 양반 4대부. 좀 이렇게 똑똑하고 예쁘고 이런 기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작품 창작에서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황진이 그러면 일단 외우고 들어가는 게 이별의 정안이야. 요거 외우고 들어가면 황진이 작품 나왔을 때 청상리 벽계수 하나 빼고는 다 우리가 이별의 정안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개 중에는 이제 수사법 같은 게 중요한 경우가 있는데 표현기법, 추상적 개념의 구체라던가 주관적인 변형이라던가 자,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찾을 수도 있어야 할 뿐더러 공부를 제대로 해놔야 돼요. 근데 공부만 제대로 해놓는다 그러면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고 자, 264 절정. 자, 264는 사실은 불수능이 된 지 3년 차인데, 자, 수능이 경연으로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264가. 자, 그때 수능까지 절정이라는 작품이 수특에 실려 있었어요. 물론 수능에는 강 건너간 노래라는 교육과정에 없는 작품이 이렇게 출제가 됐지만,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역시나, 이렇게 대표작가의 대표작품이구나. 그럼 절정에서 뭐예요? 시어의 해석이라는 얘기는, 시어, 어떻게, 이거 해석 어떻게 현대어풀이 문제가 나왔어요. 상당히 난이도는 낮았던 그런 문제인 거고 박안서의 그 여자 내 집은 다들 지금 여러분들이 나이대가 어떻게 되실까요? 그 여자 내 집은 국정교과서에 있던 작품이에요. 박안서. 물론 박안서 작가의 뭐 엄마의 말투라던가 뭐 남옥이라던가 뭐 되게 정말 작품이 정말 많은 작가죠. 그래서 박안서 작품들은 많이 소설도 이제 소설, 수필 이런 걸 많이 보게 되실 텐데 자, 그럴 때 이제 그 여자네 집이라는 거 굉장히 옛날에 국정일 때 중심을 이루었던 만득이 나오는 그런 소설인데 그게 출제가 돼서 근데 본문 내용이 이제 괄호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 내용을 이제 모르게 되면 앞뒤 이제 문맥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그런 그다음에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 이 작품도 60년대 대표 작품이긴 해요. 60, 70년대 그때 산업화 이제 도시화에서 이제 비인간화 현상, 인간 수위를 다루는 작품인 건데 이 작품도 대표 작품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안이라던가 나라던가 이런 이제 사내가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데, 뭐 이제 요러한 이제 스토리를 기억했으면 어렵지 않게 작품 전체 감상이어도 데뷔 작품이랑 풀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뒤에 또 넣을게요. 여기까지 했고, 그다음에 이 뒤에는 또 몇 년도인지 봅시다. 자, 아직까지도 계속 19년도를 달리고 있어요. 제가 공무원이 사실은 문제집 그렇게 풀 게 많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공부를 단시간 내에 이렇게 빡세게 할 때 문제집을 사실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기억해보시면 고등학교 때 국어를 잘하고 싶었으면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이론 공부하고 작품 공부했으면 문제집을 이제 풀면서 모의고사 풀면서 우리가 감이라는 걸 유지했고 이제 문제 유형을 익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정말 꼭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기출문제에 있는 게 완벽히 내가 숙지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기출문제를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물론 공부하실 게 많을 거는 알지만 국어에서 이제 문제 푸는 게 좀 적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꼭 내가 시험 볼 그 직렬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799 공무원 해가지고 내가 기출을 다 테스트용으로 풀어볼 수가 있겠구나. 거기에 있는 뭐 이렇게 중요한 작품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내가 또 따로 공부를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빨리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자, 여기 뭐 10년 가온 칼이 감위의 우노메라 하고 이순신 장군의 작품 이런 건 대표 작품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일단은 이순신의 작품 떴다 그러면 우리가 임진왜란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공훈을 어느 때에 드리겠는가 이랬어요. 자, 내 대장부의 이런 마음을 노래했구나. 자, 내 고상국어과 당연히 대표 작품이고 강호사시가 대표 작품이고 그래서 이렇게 겨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호사시가는 자연의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겨울이 한번 뜨면 다음에는 봄, 여름, 가을 중에 또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상국어과와 도산시비국은 원래 같이 공부하는 작품이에요. 자, 이왕이랑 이랑 이랑 둘 다 뭔 거예요? 둘 다 조선시대 성리학자죠, 그죠? 자, 근데 얘네들이 뭐가 똑같냐면 이런 걸 쉽게 말해 자연 속에서 열공하자, 학문에 정진하자라는 게 주제인 건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숙학원이 어디 있나요? 자연 속에 있죠, 그죠? 그래서 자연 속 기숙학원을 세웠어. 그래가지고 자연 친화적 삶의 태도 플러스 학문에 수양하겠다, 학문 수양, 학문에 정진하려는 태도 이게 이 두 작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한 세트가 나와놓고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냐? 자, 시조의 중심 내용을 이해해라.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 얘는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가 뭐야? 라는 거. 요런 것들이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품들을 꽤 많이 알았어야 됐던, 요런 거. 그 다음에 19년 지방직. 자, 고대가요의 첫 작품, 대표죠. 공모도 하가가 고조선 때 노래가 나왔고, 자, 서경별곡. 이거는 고려가요입니다. 그죠? 그래서 작품 비교 전체 감상. 자, 이 유형이 보통은 수능 유형이에요, 여러분.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가하고 나하고 작품을 비교해서 가는 나와 달리 가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이런 식으로 선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유형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심지어 공모도화가나 구지가 같은 경우에는 한역시가잖아요. 한역시가가 뭐예요? 한역시가. 한문으로 번역해서 기록해 놓은 시가잖아요. 그죠? 우리말로 불리다가 한역시가다 보니까 이런 고대가요에 사실은 정읍사만 유일한 한글 기록이 전해지는 백제가요인 거고 나머지 4편은 다 뭐예요? 뭐 황조가, 그 다음에 해가, 구지가, 공모도화가는 한역시가란 말이에요. 자, 그런 애들은 이제 헐이었던 게 뭐였냐면 모두 다 그 한역으로 되어 있는 한문만 나왔다는 거. 제목 이런 거 1도 없었다는 게 아니라 한문으로.
이렇게 내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또 한자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한자가 조금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놓고 이제 여기에서 읽었을 거란 말이에요. 공무도하가를 한자가 쉽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본문 내용이 떠오르는 자와 떠오르지 않는 자의 이제 차이가 확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고대 가요들은 그렇게 나온 적이 한 번이 아니에요. 2번 이상 되기 때문에 공무도하가 황조가 구지가 해가 되게 짧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낸 거예요. 현대어풀이 없이 한자로만 이렇게 냈던 이유. 그러니까는 뭐 이미요 그물을 건너지 마오 이렇게. 자, 근데 임은 결국 그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내가 어쩌겠느냐. 요게 이제 떠올랐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도하가가 그렇게 한역시가 한자만 제시돼서 출제가 됐었다. 구지가도 마찬가지다. 요런 거. 그래서 내용을 짧으니까, 4줄이니까 같이 기억해 놓는 갈래가 되겠구나라는 거. 천승세의 만선도 제가 한 8년 됐나요? 되게 오랜만에 본 작품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여기 지시문하고 어조 말투가 나와 있죠? 이거는 사실 저는 고1 때 우리가 막 희곡이나 이런 거 공부한 적 있잖아요. 공부했겠죠? 안 했을 수도. 자, 안 했어도 괜찮아요. 자, 희곡 같은 걸 봤을 때 대사가 있고 이 앞에 우리가 뭐 동작 지시하면서 맨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 있잖아요. 이 유형이 지금 이렇게 출제가 됐었단 얘기예요. 되게 고등학교에 이런 공부하던 이런 추억 돋게 하는 그런 유형이 있었고, 근데 이거 뒤로는 그렇게 극갈래에서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성부의 봄. 자, 얘는 사실 고등학교에 있다가 중학교로 이제 넘어간 작품이에요. 이성부 그럼 치시는 당연히 얘도 저항 시인인 거고, 자, 대표작들은 말씀드렸지만 작품 전체 감상이 이렇게 주로 이루어지는구나. 박지원의 호질, 빈출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호랑이의 꾸짖음이다 라는 걸로 되게 유명한.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풀어요? 자, 박지원의 허생전도 나올 거고, 박지원의 양반전도 나올 거고, 광문자전 이런 거 막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덕선생전 막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박지원 작가 특징이 중요한 거예요. 자, 박지원 조선 후기 실학자 맞아요. 중상주의 학파란 말이에요. 자, 근데 박지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양반에 대한 풍자를 썼구나. 양반 풍자를 기억하시면 박지원 작품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표작들은 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19년 이제 마지막이에요. 19년 지방직을 보게 된다 그러면 자, 특이한 게 이제 하나가 나왔는데, 자, 반영론적 관점이라는 게 나왔어요. 반영론적 관점이 뭐냐면 문학작품의 감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고3 때까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게 누구예요? 문학작품 감상 방법이에요. 그게 뭐예요? 작품이 있어요. 우리가 보려는 작품. 자, 그 다음에 이걸 쓴 사람을 작가. 그 다음에 읽는 애들을 독자. 자, 모든 작품이 뭐다? 그 시대의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다. 요렇게. 그래서 작품만 본다 그러면 이때 작품만 보는 걸 뭐라고 배웠어요? 내재적 관점, 절대론적 관점. 그죠? 그래서 작품의 요소를 보는 거. 작품만 본다. 그래서 절대론이고요. 자, 작가의 이런 뭐 성장, 뭐 이런 환경이라던가 성격이나 성품, 가치관, 뭐 경험, 이런 작가의 직업 이런 거와 관련해서 작품을 감상하면 이게 외재적 관점 중에 표현론적 관점인 거고. 자, 여기에서 독자가 난 이걸 읽고 뭘 깨달았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얘는 교훈을 얻어가서 삶이 굉장히 잘 풀리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득을 얻어간 거죠. 그래서 독자 쪽에서는 효용론적 관점, 외재적 관점, 시대상이 뭐 반영돼 있어, 반영론적 관점. 이게 지금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작품만 보기 때문에 뭐다? 내재적 관점. 근데 얘네는 작품의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공부하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고? 외재적 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작품의 감상 방법이 지금 출제가 되었고, 반영론 이러면 작품의 시대 배경을 적용해가지고 작품을 읽는 방법이구나 라고 이제 떠올랐어야 되는 그런 작품이 지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인 거를 알아야 되는 경우에 방금처럼 이렇게 해서 딱 한 번 공부하시고 문제 볼 때마다 다 푸실 수 있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박목월의 나그네라는 작품이 나왔고 문화작품의 감상 방법이 출제가 됐구나. 좀 특이했던 거, 그죠? 자, 근데 뭐 책은 먼 곳에서 온 벗입니다. 이거는 수필인데요. 그 책이 친구한테 제가 책 나오면 다 친구. 책 많이 읽어요. 꾸준히 읽어요. 책은 다 뭐 인생의 해답이에요. 라는 좋은 내용밖에 없어요. 사실 독서에 대한 건. 내용 이해, 내용 일치. 그래서 이거는 고1 교과서에 실려있는 수필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도 실리고 있구나라는 거. 자, 2학기 도산 12곡이 앞에서는 뭐로 나왔는데 보기로 이제 작품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아싸리 이렇게 딱 잡아내고 있구나. 본문으로 실렸구나라는 거. 자, 윤선도. 초연국이 대표작은 아니지만 윤선도 대표 작가. 그다음에 우레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작자 미상의 이런 시조구나. 그러면 우레같이 소리 나는 임을 번개같이 번뜩 만나 이렇게 해석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거 뭐예요? 고전 원문이 나왔을 때 원문 읽는 법. 이것부터 봐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할 때 아래하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런 합용명사 같은 어도자항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반침, 즈라고 나는 이런 반침은 또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런 것들 아래한테 막 점이라고 상관없어요. 안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부터 봐야 이런 게 나왔을 때 내가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권섭이라는 사람도 이런 것도 찌라고 읽어야 되는데 번님 네 이렇게 웃지들 말구려 아기 찌여 지리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런 거 이제 읽는 거.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야 화자의 정서를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뭐 표현상의 특징이야 수사법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표현 기법 물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론으로 역설법이 뭐야, 반어가 뭐야, 이런 식으로 뭐 대조가 뭐야, 뭐 직유법이 뭐야 이런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뭐뭐 같이야 직유법이네, 뭐뭐인데 직유법이네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문학에서는. 이해되세요? 자, 그다음에 사시남정기 유명하죠, 그죠? 메이야? 메이야 갑자기 장희빈 혹시 아시나요? 사씨 하면은 굉장히 현모양처. 여기 교씨 나와서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이거 하면 나이가 탈로 나겠죠? 메이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사약 막 먹고 이런 장희빈 다들 아시나? 그래서 사씨가 남쪽으로 유배를 갔네. 그래서 이제 숙종 때의 이야기, 김만중의 대표 작품 소설이에요. 고전 소설. 자, 이럴 때는 인물의 생각, 내용일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씨의 주로 사씨 주인공의 이제 심리나 주인공의 이제 생각이 어떠한지를 물어봤던 이런 문제였고요. 자, 이호철의 탈향이라는 작품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실려 있지만 달아지는 살들 이래서 소리가 나왔는데 그때의 소리의 역할. 그래서 이 작품에선 소리가 굉장히 전개상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음향 효과라도 중요한 역할을 하면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여기까지 봤을 때가 뭐예요? 20년 19년도 거까지 보신 거예요. 작품들 다 어때요? 웬만한 건 다 대표작. 그럼 대표작들은 반복될까요? 지금부터 볼게요. 자, 국가직. 자, 윤선도 견해요예요. 자, 윤선도 대표 작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 견해요는 유배문학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작품 전체 감상 보이시죠? 대표 작가의 대표 작품이 나오게 되면 작품 전체 감상을 때리는구나. 그러면 내가 좀 공부를 할 때 좀 중요한 걸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황만근 이렇게 말했다? 이거 고1에 실려있는 성석재의 대표 작품입니다. 자, 황만근 고2에 실려있어요. 문학작품에, 문학교과서에. 이런 거 뭐야? 작품의 내용이해구나. 사실 이런 건 내가 공부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용이해라 그러면 소설은 내용이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물만 잘 찾아서 읽기만 해도 공부 안 해도 맞힐 수 있는 그런 유형은 맞습니다. 소설이. 그다음에 백석 대표작가예요. 여승 대표작품이죠. 이럴 경우 전체 감상. 자, 규중치로 쟁농기. 당연히 인물의 말하기 방식. 자,
원래 규중치료 쟁론기는 서로 규중 여자방에서 7, 우 7개의 벗이 쟁론 다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야 바늘아 이건 내공이야, 야 실아 이건 내공이야 이런 식으로 공치사로 유명한 작품이죠. 당연히 인물의 말하기 방식. 왜? 서로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규중치료에서 맨날 나오는 게 뭐예요? 7벗의 말하기 방식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소설 같은 경우나 극갈래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인물의 이런 말하기 방식 많이 물어보는 대표 유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볼게요. 자, 난소공. 워낙에 대표 작품이죠. 그래서 난소공이 연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난소공 안에 있는 연작 작품들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소공 전작 작품이 자 이달의 제총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 이거 양기자의 이것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때 현대시하고 연결해서 인물의 정서를 물어본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현대시를 읽을 때 대충 인물의 마음이 어떤지. 그럼 이때 인물이 뭐예요? 쉽게 말해 이 인물의 정서와 유사한 화자의 정서를 물어보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동동. 당연히 고려가요의 대표고 시어의 함축적인 의미. 동동 그러면 원래 각 원령별로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어가. 그거 핵심만 물어본 거고 이순신 또 나와주셨어요. 난중일기. 얘는 아까 거보다 되게 좀 유명한 거죠.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는 거. 자 김수영 나왔어요. 시어 19의 의미. 김수영 자 60년대 신등업하고 똑같이 현실 참여시의 대표죠. 그죠? 그래서 백석 또 나왔어요. 남신우주. 이거 고1 교과서 실려있으니까 작품 전체 감상. 그 다음에 김동완이라고 국청물장수. 자, 이렇게 작품 전체 감상 있는데 가볍게 읽을 수 있게 나왔던 거고. 자, 이때 김수영 떴더니 뭐가 떴죠? 또 김수영. 또 국회직. 8급, 9급 같이 들어갔구나. 눈 대표작이에요. 이렇게 나오는구나. 가실이 여기에 동동 고려가요. 그래서 가실이 태평천하 채만식. 일제강점기 풍자소설의 대표. 그래서 태평천하 당연히 문학, 교육과정 다 실려있는 작품들이 지금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나는 괜히 문학 작품 이런 이만큼 공부해서 난 이걸 다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핵심 잡아서 대표작이랑 대표 작가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지금 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정말 이거 하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관동별곡 당연히 관동별곡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 나왔는데 오후가 윤선도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거 골라라. 그래서 지금 시어의 의미 해놓고 이렇게 4번까지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얘 시어랑 같은 애가 누구야? 그러면 이거 뭐예요? 다 알고 있었는 얘기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규언가, 가사고요. 현대시고요. 이때 시어의 의미 조지훈 대표 작가예요. 그죠? 임철우 사평역 당연히 서술 방식을 물어봤는데 원래 임철우 사평역 에서 이러면은 이제 서술 방식이라던가 연계되는 사평역이라는 곽제구 이런 걸 봐야 되겠죠. 사평역에서 곽제구고 임철우는 사평역인데 그래서 연계되는 작품들 지방지 9구의 한민복 작품이 최근도 좀 이렇게 나오는데 뭔가 상을 받았더라고요. 한민복 작품 그다음에 저생전. 자 이때 저생전이 종이를 의인화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수능 특강에 실렸었어요. 그럼 저생전 종이의나 요것만 알고 있었다고 하면 그냥 풀 수 있던. 그 다음에 봉산탈춤은 워낙에 아시죠? 중국인 거리 오정희 이것도 공구 개정에 있던 09년 개정 지금은 15년 개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눈에 너무 보이는 건 너무 궁금했어요. 대체 어떤 작품들을 가지고 낼까? 라고 했을 때 다 이제 교육과정에 다 실려 있었던 거, 있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돼요. 이거, 수계 있어요. 정려외, 기, 수능 완성. 그래서 전체 감상. 그래서 이렇게, 심지어 얘는 3문제나 냈다고, 3문제나. 이거 하나 알면, 하나, 둘, 셋. 한 번에 3개 다 맞출 수 있게, 그렇게 출제가 됐어요. 굉장히 땡큐하는 문제예요.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수록되어 있는 5편의 전기소설들 그 중에 하나예요. 만복사 절 가가지고 저포놀이 해가지고 막 부처님이랑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풀 수 있고 이때 표현 방식이 나왔고 선우의 불꽃 유명한 작품인데 얘는 뭐 내용 단순히에 이렇게 그 다음에 20년의 국무원 9급은 비유 방식밖에 안 나왔어요. 작품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비유법이 뭐야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20년. 자 이제 9까지를 보면 동동의 이월령 시어에서 이렇게 동동은 또 출제가 됐지만 상징적인 시어 의미 똑같이 출제가 된다는 거. 왜? 그것밖에 중요한 게 없으니 그렇게 화자의 정수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지딸 또 나왔고 반중조공감 이거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말없는 청산이요 이런 식으로 다 작품 전체 감상. 자 이상이 아까 날개가 나왔다면 이번에 권태라는 작품이 나왔고 전체 감상 제 수필이에요. 김정한의 산거족 산에 사는 가족 이럴 때 역시나 한자 성어 나왔구나. 자 나무의 철학 조병화 작품 전체 감상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자 21년에 국회직을 본다 그러면 den동어미화전가 당연히 이번에도 이리스에 실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진기에, 수능에 그때, 희곡기랑 같이 극갈래 시나리오? 얘랑 같이 출제가 되는 이런 소설, 대표작이죠. 그래서 인물의 심리. 자, 그 다음에 김소 지금 서울 청구입사인 겨울, 두 번째 나온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김광균, 설야가 나왔죠. 당연히 30년대 대표 작가. 김광균 그러면 이미지즘, 이런 식으로. 지방지 7급의 풀벌레들의 당연히 대표 작품. 유능길 또 나왔어요. 장마. 박지원 나왔네요. 그죠? 자, 춘향전 또 나왔어요. 젊은 느티나무 토지 박경리 너무나 유명한 드라마로 쩔죠. 나왔고. 500년 노읍지. 500년 그러면 고려야. 고려왕조 500년. 500년 나오면 다 고려예요. 저는 이렇게 수업합니다. 500년 나오면 고려야. 고려.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져. 봉황수 조지훈 또 나왔어요. 이강빈 느낀 극락 같은 오랜만이지만 이렇게 극갈래에서 역시나 대표 작가들 이강백이가 많이 나오는 곳 이강백님께서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기태 거 또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관동별곡 또 나왔어요. 그래서 주제의식 소양만이라고 적어라는 이게 뭐냐면 관동별곡 제가 수업한 거 한번 보시죠. 보시면 사실 관동별곡을 우리가 막 자세하게 막 단어 하나하나에 요렇게 하실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 주제의식 했을 때 연군지정, 우국지정, 선정의제 이렇게 3개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소양강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가? 당연히 강물은 한강으로 가요. 한강은 어디 있어? 서울에 있죠. 서울엔 누가 있는데? 임금이 있어. 임금 생각해? 연군지정. 이렇게. 그래서 서울 연결 임금 있어? 연군지정.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왔고요. 꽃을 향한 김춘수, 김춘수 작품 나왔어요. 19의 의미. 워낙에 관념적인 걸로 유명하죠. 그죠? 김춘수의 꽃과 관련해서. 김수용 폭포 또 나왔어요. 동동 또 나왔어요. 박안서 엄마의 말뚝이 나왔네. 약간 그 여자네 집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때 제목의 의미 이런 거 제목의 의미만 알아도 되겠구나.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제목의 의미만 좀 봐도 되겠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상춘국 당연히 대표 작품. 얘는 거의 강호가도의 효시예요. 효시 가사에서. 그래서 상춘곡이 나왔고 삼포가른을 지금 고1 교과서라던가 수능 EBS 수능 특강에 도배가 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소재의 의미나 주제까지. 그 다음에 을지문덕의 여유장. 이거는 2학년 교재에 있는 거. 근데 한자성어 나와요. 심지어 박완석이 나왔는데 관용 표현 물어봤어요. 자, 관용 표현. 당연히 한자성어도 관용 표현이 들어가요, 여러분. 관용구나, 속담이나 한자성어나 자, 이런 게 다 어디 있다? 문학에서 되게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지훈의 완화산. 당연히 다 대표작. 계속 똑같은 작가, 대표 작가들 반복되고 있다. 그죠? 자, 오늘 내가 세뇌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22년 이제 넘어왔어요, 드디어. 김만중 나왔네. 아까 사신언니 나오더니 이제 구몽이 나왔구나. 성진이 이야기.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기억나세요? 꿈속에 갔더니 막 팔선녀가 막 2첩, 6첩 돼가지고 막 뭐 이런 부귀공명 다 누리고 막 이렇게다가 인생 덧없네. 불교에는 귀해야겠다라고 했던 자 그런 거 나왔고 간밤에 불던 발은 철령 봉우리 이와 흙불일제 이렇게 지금 시어의 의미 물어봤어요. 해석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얘기고 신동엽 또 나왔네요. 고문이라는 작품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이태준 폐강래 대표작이에요. 당연히 인물태도 정석 그 다음에 박성우의 두꺼비 이 작품은 조금 쉬운 작품이었지만 그렇게 뭐 교육과정이 있는 작품 아니었고 이게 조세희가 누구예요? 난소공 연작 시리즈 쓴 작가예요. 난소공의 연작에 있는 육교 위에서라는 그 작품이 출제가 됐어서 내용일치로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전문강의 삽을 씻고 70년대 대표작이죠. 어떤 대표 노동자들의 이런 삶의 애환, 도시 빈민층 노동자들의 이런 삶의 애환에 대해 노래한 대표작이 이거예요. 전체 감상 떴고 자, 20년대 리얼리즘의 대표 현진건 왜 설렁탕을 왜 못 먹어 막 이삐야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친 남자 츤데레 남편 그래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오발탄 당연히 유명한 작품이죠. 잘못 쏘아진 탄환 이래가지고 철우라는 인물의 이런 전후 문학 장만영이 이건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었는데 의인법 물어봤다. 그럼 의인법이 뭔지 알았으면 저거 내용 몰라도 풀 수 있었다. 밑줄이 쳐져 있었어요. 또 나왔어요. 황진이. 근데 이번에 표현 방식 그렇죠.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가 이제 나와줬네요. 점점점 어때요?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일치가 되고 있어요. 자, 김지아 무화과는 옛날에 한 6년 전 정도 그때 수능 이런 교재에서 무화과가 나왔을 때 그럴 때 이 작품의 내용이로 넘어가는 그 다음에 이런 거 시조 다 똑같고 이런 거 고1 교과서에 있는 건 내용 이해 이런 거는 보통 좀 이렇게 짜잘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붙어있는 이런 부수적인 작품으로 지금 나와 있었고 당연히 2학년 문학의 초교와 2, 3학년 다 같이 가요. 황지우 작품도 나왔고요. 아까는 새들도가 나왔다면 이번에는 겨울나무도 봄 나무회로가 나왔고 그러면 황지우 이 작가가 80년대의 저항시의 대표라는 걸 알았다 그러면 황지우 작품 다 읽을 수 있어요. 너무나 친절한 작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저항시의 일반적인 구조를 잘 따르고 있는 작품들이 많아요. 항상 그러나 반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이렇게 공부하는 거. 네, 김소월 대표 작가 또 나왔죠. 삼포 가는 길. 그다음에 심한지의 이거 한시 같은 나왔고 홍계월전, 장기전. 그다음에 유해 오상원 자 전쟁문학 대표. 그럼 이제 황순원의 너와 나만의 시간이 나올 때가 됐어요, 그죠? 네, 김수영 또 나왔어요. 사령. 자 김영란 30년대. 오세영 요즘에 조금 수특의 작품들이 실려 있더라고요. 자 최인은의 광장 대표작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지금 작품 전체 감상 쓰인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과정에서 뭔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던 이런 애들은 작품 전체 감상을 띄워요. 그다음에 군무원 구급 본다 그러면 해바라기 김광석 그럼 해바라기의 상징적인 의미 같은 거 알았으면은 쉽게 풀 수 있던 거고 이건 당연히 중학교 때 봤던 거고 자 드디어 3위인곡 송미인곡이 나왔네요. 관동별곡 쓴 게 누구예요? 조선 전기가사의 대표 정철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가사에 전기 정철 줄무기 박인로 그래서 지금 관련 시조 나왔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뭐예요? 도산시비곡이죠. 아까 삼동의 배옷 입고 맞죠? 임금님 승하하신 거 맷버들 가르쳐 또 나왔어요. 반중의 좋은 감 또 나왔죠. 자 이렇게 시조는 공부했던 게 계속 나오는구나. 예시로도 이렇게 선지로도 나올 수가 있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슬픈 족수 윤동주 해서 수사법, 대유법. 대유가 뭐예요? 대표에서 비유하는 방식이 이렇게 수사법 중요하구나 라는 거. 자 당연히 박지원의 대표 수필 이래고도 표현상의 특징 많이 물어봅니다. 자 여기까지 했을 때가 뭐예요? 지금까지의 기출이거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비율을 본다 그러면 확실히 현대시랑 고전 시가 파트 비율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극수필 갈래는 굉장히 비중이 낮아요. 소설도 어느 정도 있지만 단연 독보적인 건 뭐다? 고전 시가 파트다, 현대시 파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